정보 지원 시스템, 기업 경영의 파트너. 기업의 정보 시스템과 정보 기술, IT가 융합하여 이루어낸 성과는 정말 놀랄만하다. 이제는 어느 회사고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다. 새 사무실로 이사한 직원 대부분은 손을 놓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없이는 무슨 일부터 해야 할지조차 모른다. 업무의 습관마저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조직은 그것이 설령 경영정보 시스템 MIS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과거부터 어떤 형태로든 경영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던 시대라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회계정보, 마케팅정보, 고객과 관련한 정보, 산업과 경쟁사의 정보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정보가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펜으로 정리되고 많은 사람이 밤을 새워 자료로 만들어냈을 뿐이다. 그러다가 점차 컴퓨터가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다량의 정보를 단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 대기업만이 할 수 있던 일을 오늘날 소기업이 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개인 컴퓨터, PC 한 대로 과거 국세청에 수십 명의 사람이 해오던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약 5천년 전에 문자가 창조되었다고 한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고 또 중요하지도 않다. 문자의 발명이 정보화의 제1의 혁명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약 500년 전에는 인쇄술이 발전되어 제2의 정보화 혁명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높은 지식 수준의 교육과 지식의 공유는 인쇄술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거 소수의 지식인에게만 열려있던 지식이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다. 약 50년 전쯤에는 컴퓨터가 상업화되면서 제3의 정보화 혁명이 이루어졌다. 그 뒤에 컴퓨터와 통신은 더욱 발전해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제4의 혁명을 거쳐 현재의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거의 모든 정보가 대중에 의해 공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겨우 10년밖에 안 된 이야기다. 그러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 세계의 컴퓨터 사용자 상호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나 문서, 영상, 이미지를 순간적으로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시간의 단축과 공간의 압축이 정보화의 효과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정보 시스템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전산의 한 부문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했듯이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격이다. 더 중요한 것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일지도 모른다. 즉 정보, 인포메이션이 경영정보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고 경영자가 이 분야를 잘 모르는 경우에 전산 전문가가 바로 정보관리 책임자인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물론 전산 전문가가 CIO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보라는 것이다.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요약해서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조직의 구성원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느냐가 경영정보 시스템의 존재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영정보 시스템을 정보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이다. 회계정보든 그리고 기타 경영에 필요한 정보도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지원 시스템이다. 처음 컴퓨터가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정보 시스템은 주로 회계 업무나 청구서 작성처럼 단순하고 반복적인 몇몇 활동에 관한 자료를 처리하는 데만 이용되었다. 사무 자동화와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따라서 초기 기업의 정보 시스템은 회계 정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자료 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쉬워지면서 다른 활동의 자료나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까지도 컴퓨터와 기기에 이르렀다. 과거의 조직에서는 보고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 업무가 보고인 양 결제하고 결제받으러 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였다. 전산화 또는 컴퓨터의 사용은 이제 더 이상 보고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지식 사이에서의 정보화는 보고의 기능보다는 정보의 공유라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직도 정보 시스템의 중요한 기능을 보고로 알고 있다면 정보 지원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를 그때마다 조작해냄으로써 구태여 전산 부서나 정보 부서로부터의 보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되었다. 경영정보 시스템, 즉 MIS란 보통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란 정보와 컴퓨터 기술이 융합하여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도록 하자. 그리고 정보 지원 시스템이라고 부르자. 중요한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최고 경영자는 T와 I를 모두 이해하여야 한다. T. 기술 지식. 기업의 정보화는 디지털 혁명을 거치면서 거침없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쟁적 우위에 서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종의 새로운 경영 활동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웹의 개발과 더불어 확산된 전자상거래는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에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한다. 비록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는 기술이 갖는 시간과 단축과 공간의 압축 능력으로 성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가 모든 전산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기술을 이해하기란 쉽지는 않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고 경영자가 쉽게 접근할 만한 저서도 흔하지는 않다.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최고 경영자가 아닌 CIO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회계와 관련한 지식을 정리한 것처럼 스스로 지식을 정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듯하다. 최고 경영자가 직접 기업 정보화를 이끌고 가든 아니든 결국은 기업 내 정보관리 책임자나 외부의 소프트웨어 제공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기술 관련 지식이 존재한다. 그 7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시스템은 단순함의 힘, 하드웨어는 무어의 법칙, 소프트웨어는 한계 분석, 네트워크는 매틀컬프의 법칙, 인터넷은 월드와이드 웹, 유비쿼터스는 T의 미래, 사이버스페이스는 가상 공간. 첫째, 정보 시스템 단순함의 힘. 경영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정보 지원 시스템이라고 재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이제 정보는 경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이 있다.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전산 전문가들도 회계 전문가들과 같이 자신들만의 용어를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회계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정보 지원 시스템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어 최고 경영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단순화하는 일이다. 그 복잡함 속에 빠져버린 목적과 수단이 혼동되고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거나 아는 것마저 모르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더구나 IT 전문 인력은 그들이 사내에 있든 공급업체에 있든 매우 새로운 용어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회계의 경우에 우리는 그 생성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지만 IT에서는 T의 원리를 이해하기란 쉽지는 않다. 그래서 IT의
있어 단순함을 유지하라는 말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 IT 또는 기업의 정보화에서 단순화를 위한 첫걸음은 전문 용어에 혼돈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정보화 또는 전산화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하던 일을 컴퓨터가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과거에 하던 업무의 프로세스가 변하고 더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그렇게 복잡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보 기술자가 업무의 담당자보다 그 업무를 더 잘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영정보 시스템을 정보 지원 시스템이라고 정의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정보 지원이 핵심이다.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마케팅에서 승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부서가 하위 부서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말이다. 어떤 경우라도 기업의 승리는 마케팅에서 일어나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지원이라고 보면 된다. 경영정보 시스템도 그 부류에 속해야 한다. 그런데 경영을 하다 보면 모든 부서가 자기 생존의 논리를 가지게 된다. 회계부서도 재무부서도 그리고 정보화 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용어를 만들어내 대단히 복잡해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부서 사람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논리로 무장되어 있다. 여기서 정보 지원 시스템에 관한 수많은 유형과 그 용어를 단순하게 정리해보자. 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능한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생성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모두 정보 지원 시스템이다. 우리는 이 말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싶다는 것과 이것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에 있어 자원의 한계로 인해 업무 프로세스 일부분만 정보화할 수 있다. 여건만 허락된다면 모든 정보를 컴퓨터와 오늘날의 정보화 기술로 처리하고 싶어 할 거라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은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 하나의 유기체처럼 조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정보 지원 시스템이란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가 모여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정보 지원 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정보를 포함하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 지원 시스템이란 몇 개의 소프트웨어가 모여 있다는 특징을 기억하기로 하자. 바람직하기는 이들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모든 정보 지원 시스템은 이 두 개념에서 파생되는 개념에 불과하다. 아니,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바람직한 것은 기업 내 모든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기업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포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모든 정보 시스템 가운데 일부만 정보화하는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존재하는 그 시스템이 소화하는 기능에 따라서 우리 정보 시스템은 회계정보 시스템, 재무정보 시스템, 제조 또는 생산 운영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인적 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된다. 나머지는 모두 정보 지원 시스템의 한 부문이라는 이야기다. 또 시스템이 최고 경영자나 중역을 위한 보고서의 형식이라면 최고 경영자 시스템, 즉 EIS가 되는 것이다. 생산 중심 기업의 경우에 그리고 중앙 집중식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이 보고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요약하고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시절에는 EIS 개념이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며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최고 경영자나 임원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의 가치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는 최고 경영자라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직접 찾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화 팀은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항상 찾을 수 있도록 수집하고 정리하여 놓기만 하면 된다. 정보 지원 시스템에서 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붙으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즉 DSS,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부를만하다. 우리는 간혹 전략 정보 시스템, SIS,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이라는 말을 듣는다. 정보 시스템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때 사용하는 말일 것이다. 어떤 기업이 이런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싶지 않겠는가? 모든 정보 지원 시스템은 전략 정보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비용과 투자가 들어가는 일이며 위험을 택해야 하는 일이다. 기업의 규모나 프로세스가 늘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 투자를 결정하면 중복 투자를 각오해야 한다. 우리는 용어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정보화의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의 목표를 결정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하드웨어 무어의 법칙. 여기서 우리는 정보 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하드웨어에 대하여 잠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실제로 과잉 투자되는 부문은 하드웨어 부문이기도 하다. 정보화의 전문가들은 컴퓨터의 더 빠른 처리에 대해 일종의 재미를 느끼곤 한다. 정보의 처리가 빠른 것이 나쁠 리는 없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처리 속도를 지나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린다. 수치상으로는 4배, 8배, 10배가 빨라졌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과잉 투자라고 할 수가 있다. 퓨처싱크의 저자 에디 와이너와 아놀드 브라운은 이를 본물처럼 넘치는 정보로 인해 영상이 아닌 스냅 사진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빠른 처리 속도는 어쩌면 그들의 말처럼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보가 빠르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빨리 필요한 것이 아닌데 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있지만 맨 처음 컴퓨터를 발명한 사람이 사람을 모델로 컴퓨터를 만들었든 아니든 궁극적으로 사람과 컴퓨터는 1대1 대응이 된다. 예를 들어 사람의 기억은 컴퓨터의 기억 장치와 대단히 비슷하다. 사람도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우리의 뇌 속에 장기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저장한다. 이런 정보 저장의 역할을 컴퓨터에서는 하드디스크가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장기 기억에 있어서 망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지 못하거나 끄집어내는데 실패하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하드디스크는 대단한 용량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물론 저장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효율적으로 저장하지 못해 그 분량만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컴퓨터가 실제로 어떤 작업을 하려면 램상의 정보를 끄집어내어야 한다. 여기서 램이라 하면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된다. 사람도 생각을 하려면 우선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관련 정보를 떠올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단기 기억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는 많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필요할 때마다 읽어들여 램에 띄운 다음에 하고자 하는 작업에 사용하게 된다.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성능이 좋다는 얘기는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을 사람에 비유하면 생각이 빠르다는 것이다. 컴퓨터에서 생각이 빠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빠르다는 것이다. 컴퓨터에서 이 생각의 속도를 우리는 중앙처리장치 CPU, Central Processing Unit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컴퓨터 중에 가장 빠른 컴퓨터를 우리는 슈퍼컴퓨터라고 부른다. 오직 몇몇 조직체만 소유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아주 적은 수가 생산되며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정보기관이라고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 500대 정도를 슈퍼컴퓨터로 인정하고 있다. 매년 순위가 바뀌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중 10대 미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 컴퓨터는 사람으로 치면 슈퍼맨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빠른 컴퓨터를 메인프레임 범용 컴퓨터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 초능력 인간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컴퓨터는 주로 대기업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미니 컴퓨터가 자리 잡고 있지만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의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있어 그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부르는 컴퓨터가 존재한다. 이 컴퓨터는 네트워크 서버로 사용되는 컴퓨터이다. PC용 CPU가 2개 이상 달려있다고 보면 된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멀티로 생각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사람이다. 컴퓨터가 가운데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 컴퓨터다. 우리가 사용하는 PC가 바로 마이크로 컴퓨터급에 해당이 된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다. 요즘엔 이 PC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여 워크스테이션이나 미니 컴퓨터와 PC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 실제다. 사실 지금의 PC는 동시에 여러 작업이 가능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만 보면 몇 년 전에 메인프레임의 능력을 능가하고 있는 중이다. 말이 개인용 컴퓨터지 예전에 미니 컴퓨터급 이상의 성능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성능들은 대부분 그냥 허비되고 있다. 그런 PC는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고 있을까? 새로운 프로세서는 항상 그 이전 것에 비해 4배에서 5배 정도 빨라지는 비율로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펜티엄 PC는 16년 전에 개발된 오리지널 PC에 비해서 약 300배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 같으면 5분이나 걸리던 일이 지금은 단 1초 만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관한 것으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 있다. 바로 무어의 법칙이를 말한다. 미국 인텔사의 창립자인 무어가 1965년 일렉트로닉스 잡지에 반도체의 정보 기억량은 18개월마다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견하면서 탄생했던 개념이다. 이 무어의 법칙은 컴퓨터 처리 능력 또는 기타 반도체의 집적 밀도를 예측하는 경우에 인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 예측이 증명되고 있다. 우리는 PC만 갖고서도 몇 년 전에 메인프레임 컴퓨터의 통계 프로그램을 돌리고 1시간씩 기다리던 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해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한계 분석. 정보화의 기술적 요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이다. 여기서는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컴퓨터 장비와 관련 장치를 의미하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작동을 지시하는 명령어를 가리키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무실은 필요 이상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면 불법적인 소프트웨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보기로 하자. 다시 사람과 컴퓨터를 비교해보자. 사람마다 각각 중국어든 영어든 한국어든 자기의 언어를 사용한다. 이 언어가 컴퓨터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이며 운영체제로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이다. 대표적인 운영체제로는 우리가 흔히 듣는 윈도우, 리눅스, 맥, 도스와 그 밖에 워크스테이션이나 중대형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닉스와 제닉스 등이 있다. 이들 언어로 서로 대화하려면 컴퓨터 간에도 번역이 필요하다. 이제 이 컴퓨터에게 작업을 지시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보다 워낙 생각이 빠른 만큼 이미 미리 작업 명령을 충분히 해뒀다가 한 번에 할 수가 있다. 이처럼 각각의 목적에 따라 미리 명령어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응용 소프트웨어이다. 즉 응용 소프트웨어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말한다. 퍼스널 컴퓨터 PC의 게임 소프트웨어도 응용 소프트웨어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대형 컴퓨터에 쓰이는 응용 소프트웨어는 목적에 따라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여러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제공하며 사용자는 목적에 맞는 것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자료관리 프로그램, 계산 프로그램, 그래픽 프로그램 등 통신 프로그램 등이 있다. 또 이런 응용 프로그램은 소위 전문가가 만든다. 회계 전문가들이 회계정보 시스템을 만들어내듯이 말이다. 이들이 좀 더 쉽고 목적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한다.
경작들 간의 수학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일종의 전문가를 위한 언어인 셈이다. 컴퓨터가 발명할 초기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0 또는 1만 사용하는 이진수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계어라고 한다. 기계어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우나 사용자가 다루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것을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베이식, 포트란, 자바, C, 델파이 등이 자주 듣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최고 경영자로서도 이런 정도 소프트웨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거나 과도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이 더 심해질 경우에 기대하지 않던 비용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활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만의 것이라는 분명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외부와의 연결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주변에 주어진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면 호환성과 표준이라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사실 정보화에 있어 최선의 선택은 쉽고 입증된 IT 기술만을 사용하면서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업 운영에 신경 쓰는 것이다. 정보화되어야 한다는 말과 모두 변해야 한다는 말이 우리 기업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란 매우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된다. 간혹 이런 중요성에 대한 주장이 불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일 거다. 정보화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외치는 사람치고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컴맹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마케팅 담당자들이 회계를 모른다고 말하듯이 말이다. 물론 컴퓨터를 능숙하게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보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법은 없다. 그러나 정보가 가져다주는 많은 이익을 과장되지 않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정보화를 위한 투자와 그 투자 대비 이익을 비교할 수 있는 통찰력이 문제가 된다. 정보화의 중요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정보화도 공짜가 아니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화는 태도나 자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간혹 너무 과장되는 경우도 많다. 세계적인 IT 전문 주간지 인포메이션 위크 500에 따르면 기업의 59%가 정보화 투자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단지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정보 시스템의 투자 효과 측정을 위한 신비의 묘약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자는 무엇보다 먼저 투자 대상인 정보에 따른 이익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화 수준이 가져다줄 이익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그 비용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물론 유지비와 그를 관리하는 데 들어갈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누군가가 정보에 관한 제안을 한다면 그 기대이익을 확실히 하고 비용 대비 이익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단순히 업무 처리가 빨라지고 인건비가 절약되고 정보화 시대에 누구나 하고 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제안에 감동받아서는 곤란할 거다. 그들이 비전이지 우리의 비전은 아니기 때문이다.